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 주치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해법 있는 바람 주치 이렇게 달려간다. 네. 주치처럼 네. 이렇게 가만히 안주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초창기 때 예전에 그 상담할 때는 진짜 사무실도 없던 시절에는 가방 메고 돌아다니면서 했으니까 그 인근까지 가가지고 네. 그 고통으로 신음하는 분들 정말 2시간, 3시간씩 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네.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네. 네. 요즘도 간혹하시지 않나요? 지금은 이제 출장은 잘 안 가고 저희 이제 사무실이 이제 광화문에도 있고 우리는 또 프랜차이즈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근데 그만큼 이게 이제 번창할 수 있는 거는 네. 그 해법이 정확했기 때문에 이게 네.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잘 되는 거지. 사실 제가 이게 이 이론이 좀 틀렸고 엉터리고 그러면 그냥 어루만져 주는 치유만 해가지고 이렇게 됐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 그 실적이 말해주는 거죠. 네.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신뢰할 만하다. 그렇죠. 제 스스로 10여 년간 뭐 거의 몇만 가정이 그러니까 이 해법으로 많이 회복이 뭐 됐겠네요. 무슨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지만 1만 시간 하면 뭐 전문가가 된다지만 제가 한 건 한 3만 시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게다가 또 사연도 제각각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남편 끼를 잡는 뇌개조 방법. 이 뇌를 개조시켜야 돼. 이 바람은 뇌를 개조시킬 수 있나요? 바람은 네. 강제로 뇌를 개조시켜야지만이 고쳐진다. 특히 이온불사 태세로 나오면서 발광하는 바람 피고 있는 배우자를 둔 그런 분들은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정말 저 인간이 왜 저러냐. 저건 뇌가 망가지지 않고 저렇게 나올 수가 없다. 그렇죠. 눈빛부터 달라진대. 눈빛이 네, 아주 이상해졌다 그러더라고. 자기 네. 이게 쳐다보는 눈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약간 그 반지의 제왕에서 그 골룸 있잖아요. 골룸이 눈이 이렇게 변하죠. 야비하게 이렇게 이게 어. 머리는 없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웅크리고서 이렇게 야비하게 그 주인공들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 네. 있잖아. 그 눈빛이야, 그 눈빛. 골룸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눈빛을 선한 눈빛으로 바꾸려면 뇌를 강제로 다시 훈련시켜야 된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바람에 이제 이 과정이 네. 호기심으로 시작해가지고 양다리로 해가지고 성관계를 갖다가 여기서 멈추면 엔조이로 끝나는 건데 네. 그러면 쉽게 정리가 돼요. 뇌가 아직 들어간 게 이게 뇌가 아직 이렇게 중독이라 그러는데 중독이 된 게 아니야. 네. 근데 성관계를 가지면서 이제 자주 만나다 보면 이제 마음이 들어가고 이제 정신이 들어가 버려. 그래서 제가 그걸 정서의 강을 건넜다 그러거든요. 정서의 강을 건너게 되면 이제 중독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마약, 도박, 알코올, 게임 이런 데 중독된 것처럼 굉장히 자기 스스로 이게 조절 능력을 상실해가지고 돌아오려고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현실로 돌아오기가 어렵다. 스스로. 네. 안 돼.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 낭만은 수많은 그 바람에 대처하는 이론들, 기존의 이론들 보면 이 사람의 그거를 어떻게 만져줘가지고 돌아오게 하려는 거야. 네. 심지어 심리학에서도 이걸 인지를 시켜가지고, 인지주의가 그건데 인지를 시켜가지고 돌아오게 만들려는 거야. 또는 모델링, 네. 행동주의 이론에서도 또 모델링이라 그래가지고 모델링 또는 이렇게 학습 이론, 그래서 뭐 TV 시청각 교육 뭐 이런 거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한 거고 이렇게 못한 거고 자꾸 훈련시키면 된다. 뇌가 마비된 사람한테 그건 안 통한다. 그렇죠. 그건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가 가능한 게 인지주의 방식이고 네. 행동주의에서도 바람핀 사람은 행동주의의 초창기 학파 강제 행동주의라고 저는 네, 이름을 네, 붙였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는 강제 행동주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강제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 네. 강제를 못하게 해가지고 하면은 처벌해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그럴 때 그냥 강제로 이렇게 중단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전 근대적인 방식인데 뇌가 마비된 사람이 인데 현대인이라 그래서 현대 이론이 인본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심리학 이론이 발달했다 그래서 현대 이론으로 꼭 적용시켜서 되는 게 아니다. 뇌가 마비된 사람은 이미 전 근대화된 사람이다. 망가진 사람이다. 거의 좀비, 골룸 이렇게 보면 돼. 그런 사람을 왜 인본주의로 가서 잘 어루만져가지고 이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오다 보니까 좀 잘해줘봐라. 어떻게 좀 잘 얘기해봐라. 눈물로 호소하면 될 거다. 심지어 뭐 애를 한번 동원해봐라. 애들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거다. 근데 다 안 되거든. 네. 거의 99%가 실패합니다. 그렇죠. 그동안의 역사가 말해주지.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가정이 계속 무너질 수 더 있는 무너지고. 거고 상관이랑 깊어질 수 있는 이제 그 방법밖에 이제 네. 아내분이나 남편이 모르니까 그 방법 좋은 대로만 계속 했다가 네. 나가 떨어지는 거지 나중에. 네, 네. 이렇게 전문가가
알려주는데도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덜컥 이혼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방법이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뇌를 다시 습관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네. 상간녀한테 난 길이라고 얘기하죠. 그쪽 길이 나고 네. 아내한테로 이르는 길, 가정으로 이르는 길은 잡초가 무성한데 다시 그들을 복귀시켜야 된다. 네. 그 복귀시키는 길은 험난하지만 그거는 강제로 상간녀한테 가는 길을 못 가게 이렇게 저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 나쁜 거야. 당신이 가정을 생각해야지. 이런 걸로 안 통한다. 그래서 네. 제가 설득, 호소, 눈물, 헌신, 자학 이 5개로는 바람을 고칠 수 없다라는 네. 걸 10년 전부터 좀 주창해 왔기 때문에 그 5개를 다 한단 말이에요. 안 돼. 그리고 이제 강제 행동주의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딱 그 행동을 고치는 거 여기까지는 그렇죠. 알겠는데 네. 그 뇌를 아예 근본부터 개조시킬 수가 있는 건가요? 남편이 그렇게 태어나 버렸는데. 그건 이제 2단계고 1단계를 네. 지금 당장 불부터 끄자. 네. 요 불부터 끄는 거를 먼저 해야 돼. 이거를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길들여지는 게 좀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재발률도 좀 떨어지는 게. 네. 그래서 상간녀로 향해 있는 탄탄한 길을 그리고 아내로 향한 그 자풀이 무성한 길을 다시 바꾸려면 네. 설득을 해서 이 사람이 알아서 이쪽 자풀이 무성한 대로 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탄탄한 길에 그냥 철망을 쳐버리는 거예요. 철망. 네. 상간녀를 그래서 쳐내라는, 상간녀를 쳐낸다는 거는 상간녀로 향한 길을 차단하라는 얘기야. 강제로. 그럼 막 자기가 막 피투성이 되더라도 그 여자한테 가려고 바락바락 하면서 또 이거를 이 철망과 담벼락을 친 게 아내라는 걸 알았을 때 야 이씨 네가 이거 산 거지. 내가 그래 내가 얘랑 끝난다 그래도 너랑도 안 살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과연 그럴까? 그랬던 사람이 계속 못 가게 되면 결국은 이쪽으로 이제 자포자기 하듯이 이쪽으로 자풀이 또 무성해 이쪽도 오고 싶지 네. 않지. 그렇죠. 억지로 한번 온단 말이에요. 막 끌고 오면은 거기 풀이 눌리니까 길이 생기게 되는 길이 거죠. 그러면서 비유가 서서히 되게 좋네요. 네, 서서히 돌아오게 하는 게 네. 제 이론을 좀 비유한 건데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돌아와. 그래서 어떤 아내분이나 남편분이 막 이렇게 쳐내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저렇게 발광을 한다. 발광하는 거 좋은 겁니다. 네. 저리 못 가서 지금 안 달란 그렇죠. 거니까 더 못하게 하면 네. 이혼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 시간이 흐르면 금단 증상 거치다가 서서히 돌아온다. 중독자들도 다 금단 증상을 거치다가 돌아오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뇌를 강제로 훈련시켜야 된다. 네. 그게 뇌 개조라고 제가 하는 건데 아예 근본적으로 바람기 자체를 고치기는 어려워요. 네. 바람기를 개조하는 방법은 없어. 이미 유전적으로 DNA적으로 딱 박힌 거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 훈련시키면 기웃기웃거리다가 돌아오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본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상담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면 3, 4년 있다가 갑자기 막 아내 손 잡고 막 이런다니까. 그때 내가 뭐에 홀렸었다고. 고맙다고. 나를 잡아줘서 고맙다. 그때 내가 아주 지랄 발광을 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섬찟하다고. 내가 그때 가정 버리고 갔으면 어떡할 뻔. 자기도 그게 안 되는 거거든. 너무 안타까운 거니까 그냥 건져 좀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 자풀이 무성한 곳에 오면 여기 적응이 돼요. 네, 그렇죠. 아내분이나 남편이 뭐라 그러면 하도 발광을 하고 걔랑 끝내도 여기랑도 안 산다 그러니까 네. 여기 와서도 무슨 의미가 있겠냐. 저렇게 강제로. 아니에요. 강제로 적응하면 적응됩니다. 더더욱이 남자들은 이 군대 이런 데 가면 갈 때는 괴로워하지. 옛날에 막 3년씩 막 친구들이랑 가기 싫어가지고 막 전날 술 퍼먹고 막 온갖 그러다 막상 가. 너무 고통스러워. 한 달 네. 동안. 군대 가본 사람 한 달이 제일 고통스러워. 가서 이게 뭔가 싶고 너무 이게 생활이 다 바뀌니까. 하지만 한 1년 지나면 편안해집니다. 네. 적응을 참 잘해요. 인간은 어차피 적응이 어디 가도 적응하게 돼 있다니까. 네. 그거는 좀 인생 좀 살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강력사범들, 네. 아주 나쁜 놈들이 있거든. 네. 고유정, 뭐 이런 조두순. 이런 인간들이 사실 교도소에서 나는 처음에 한 일주일 한 달 스포트라이트 받고 막 붙잡혀가고 이럴 때만 고통스럽지. 네. 가서 걔 한 몇 달 있으면 마음 편하게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난 이거 계속 그런 인간들은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냐. 주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데서. 고문을 하고. 뭔가 이렇게 고문을 좀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편안하게 있다 오는 거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조두순이 아주 출소할 때 보면 아주 그냥 이거 와가지고 편안하게 뭐 지금 또 와서 커피 장사하겠다 그러고. 이게. 그러니까 누구나 이게 적응하게 되어 있다. 네. 인간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 네. 예,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한 몇 번 정도를 하게 되면 이 바람기 자체도 많이 죽는 경우를 또 많이 봐요. 네, 그렇죠. 예. 상간녀하고도 이제 뭐 10번 연락할 거를 그렇죠, 그렇죠. 막 이것저것 대처를 해가지고 네. 뭐 5번만 연락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러다가 또 시간이 또 지나면 또 뭐 한 번 연락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서서히 이제 길들여지는 거고 네. 어떤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인간은 적응하게 돼 있다.
라는 거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옛날에 뭐 막 어떻게 옛날 시대 우리가 70년대만 하더라도 뭐 60년대 70년대 변소 이거 적응 안 될 거. 변소 저도 변소를 가라 그러면 못 갈 것 같아. 변소 밑에 막 이게, 밑에 막 똥이 막 쌓여 있고 휴지도 없어. 그때는 신문지. 저도 기억나. 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한 일이 신문지 오려가지고 변소에 있는 이렇게 쇠스랑에다가 고리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신문지를 닦고 이만큼 부족해 꽂아놔. 우리가 이제 거기 여러 다가구가 살았거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용하라고. 내가 참 그때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신문지 오려서 내가 많이 그럼 신문지가 그 한 며칠 지나면 한 다 떨어져. 그걸로 다 닦는 거야. 비벼가지고. 지금 그렇게는 못 하잖아. 맞아. 그 전에 왜 다 했어? 근데 지금 다시 또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 실로 돌아가 하라 그래. 처음에 진짜 막 토하고 이게 뭐야 아우 힘들지. 냄새도 엄청나고 올라오고 게다가 바깥에도 줄 서 있고 아우 합니다. 일주일 지나면 그렇게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더 상간녀로 향해 있는 저 마음이 아주 이러고 막 절대 가정으로 안 돌아올 것 같아도 맞아요. 결국은 돌아오면 또 적응해가지고 잘해요. 맞아요. 그렇다고 뭐 이게 가정이 뭐 변소란 얘기가 아니라 이를테면 그런 악조건에서도 우리는 적응하게 돼 있다고. 그렇습니다. 너무 웃겼던 게 그 남편을 증인 신문을 했었는데요. 네. 그 바람핀 남편을 네. 증인으로 가끔 부를 때가 있는데 그 남편이 거기서 그 요즘 그 혼인 생활이 어떻냐라고 하는데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간녀랑 끝나고 아내분이랑 돌아왔는데 돌아왔는데 오히려 부부 관계가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하고 그랬는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아내분이 이렇게 강하게 차단을 해주고 또 이렇게 케어해주고 막 그 자기를 통제하고 이런 것들에 되게 편안함을 느꼈나 봐요. 그 남편은. 그래서 오히려 뭔가 더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다. 맞아요. 이런 말을 하는데 참 그게 진실이겠죠. 진심이야. 그것까지 뭐 거식은 아니지. 오케이. 뭐. 그리고 오늘 뭐 아까 뭐 하나 사례 하나 뭐 말씀하신다고. 예. 일단 그 아내분들이 이제 소송 진행할 때 저희가 이제 정신과 진단서를 요청드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요청을 드리는데 그게 필요한지 아닌지를 이제 그러니까 증거와 함께 증거로. 일단 증거는 제출했는데 정신과 자료도 하는 게 좋냐 안 좋냐 그것도 그렇죠. 의견들이 좀 분분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진단서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필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소송이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를 하는 것인데 그 뭐 위자료 그러니까 정신적 고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정신과 진단서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배우자 외도가 있었으면은 경험칙상으로 고통이 있었을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게 없다고 해서 인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내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그 전문 기관으로 확인을 받은 거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재판부에 어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그게 금액에도 좀 이렇게 반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금액에 반영이 되는지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최근에 받은 판결문이 이제 부정행위 1년 정도 됐는데 3천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그 왜 이렇게 판결을 세게 받았는지 높게 받았는지에 대한 사례들 그 판결문을 보니까 원고는 피고와 그 남편과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비기질성 불면증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 요거를 설치를 하셨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예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 판결에. 이게 사실 근데 혼합형 불안이나 우울병 장애 같은 거는 사실은 아내분들 다 대부분 겪고 있으신 거고 그렇죠. 비기질성 불면증은 불면이 이렇게 기질적인 게 아니라 이런 지금 현재 사태로 인해서 내가 잠을 잘 못 이루고 있다는 건데 갑자기 생긴 불면이지. 네, 이거는 100이면 100 다 아내분들 호소하시는 증상이거든요. 그럼요. 저랑 상담을 대면 상담을 하시는 분들 보면 다들 살이 막 한 10kg씩 빠지고. 맞아요. 그것도 병명으로 하면 식이장애라고 병명을 받을 수 있어요. 잠도 못 자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또 아내가 바람나고 그러면 막 또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막 술 먹고 살 빠지고 남자들이 더 빠지더라고 살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소명하는. 남자들은 어디다 말을 못하니까 더 그런 거 같아요. 남자들이 더 힘들어 보면. 끙끙 앓으니까. 그래서 이런 진단을 받으시는 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한 번 정도 가는 거는 진단서는 안 나오고 이제 진료 확인서가 나오는데 그것만으로도 괜찮고요. 또 조금 이제 증세가 좀 심하시고 해서 만약에 뭐 오래 다니신다 한 3, 4개월 정도 다니신다 그러면 이런 이제 병명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를 또 소송 중간에 주시면 또 반영을 하니까 우리가 또 위자료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보내주시면 되고 또 이게 소송 진행하면서 받은 건데 괜찮느냐 뭐 너무 최근에 받은 건데 괜찮느냐는데 그건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그 기존에는 병력이 없다가 이런 부정행위를 겪고 나서 내가 이제
급성으로 발병한 거다라는 그렇죠. 거를 이제 입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내고 또 저는 이제 이렇게도 조언 드린다고 이렇게 처음에 이제 그거 소장 날릴 때 이제 소장 초안 작성할 때 네. 이제 앞부분에 이제 결혼 생활 잘 왔다는 거 쫙 쓰고 네네네. 사실 잘 안 해왔어도 잘 해왔다고 써야 돼 일단. 사이 좋았다고 쓰고 좀 풍요롭게 쓰시라고. 그러다가 상간녀가 등장한 때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되면서 이제 남편이 폐악질을 부리고 온갖 난리가 나서 맞아요. 그런 증거에 대한 얘기 쭉 쓰시라 그러고 네. 저는 꼭 끝에다 글 쓰라 그러거든. 그로부터 받은 고통. 맞아요. 그거는 입증할 필요가 없어. 그냥 쓰면 네. 되는 거니까. 네, 뭐 네. 잠을 못 자고 뭐 맞아, 아무것도 맞아. 못하고 내가 뭐 진짜 심지어 내가 직장도 못 다니는 의사분들이 있었는데 의사분들이 종종 있어요. 내담자들이. 근데 의사인데 진짜 이것 때문에 그만두시고 네. 병원도 접고 이러신 분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많죠. 예, 네. 이게 워낙 고통스러운 거니까. 내 정신적 고통을 생생하게 써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쵸.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렇죠. 그 고통스러운 거는 다 인정되지만 그 개인이 겪고 있는 거는 누구나 그렇죠.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 한 그렇죠, 사람. 그렇죠. 그 부분을 집중해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또 깜짝 법률 상식. 이 코너 하나 만들어요. 깜짝 법률 법률 상식. 법률 상식 좋아.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네. 우리 그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 그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도 있고 뭐 제가 쓴 글도 있고 여러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안녕.